때는 군대 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이다. 나는 더운 여름날에 푹푹 찌는 더위에 입대를 했다. 더위는 둘째치고 주변 사람과의 어색함이 더 괴로웠던 난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면서 말을 트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건 군대에 별의별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는 허여멀건한 얼굴에 몸도 비리비리했다. 자주 낙오대며 주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기 일쑤였다. 그는 이따금씩 빈혈인지 멍하니 서서 가만히 몇 분간 눈을 감았다. 들리는 소문엔 그가 귀신을 본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지금 와서야 생각하지만 원래 좀 적응이 힘든 애들에게 붙는 질 나쁜 소문 정도였을 거라 봐도 무관했지만 그의 이상한 행동들에 부합돼서 소문은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여담도 조금 하자면 훈련소에 무조건 한 명씩 있는 장난기 많은 조교가 있다. 훈련병들에게 인기도 많고 군기도 잘 잡는 그런 조교였다. 그런 조교가 어느 훈련이 끝나고 생활관을 돌아다니며 말을 붙이고 웃고 떠드는 시간이었다. 구석에서 이야기하자니 저 멀리 허여멀건한 애가 또 멍하니 있더란다. 다들 한마디씩 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관심사가 좀 쏠리니 조교가 그를 불렀다. 그리곤 그 애에게 말했다. 너 귀신 보인다며? 장난기 어린 말투였다. 정말 그냥 놀려고 아기도 없는 그런 말투였다. 정적. 시간이 멈춘 것 마냥 서 있다. 조교의 말은 장난이어도 대답을 꼬박꼬박 해야 하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두 눈을 바닥에서 떨어뜨리지 않았다. 그 분위기가 너무 섬뜩해서 아무도 말을 못 꺼냈다. 허수아비가 쓰러지듯 그는 매가리 없이 쓰러졌다. 그 이후로 들은 이야기, 그는 실제로 귀신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어머니가 무당이라 그런 체질이 된 것 같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말하길 군대엔 정말 많은 귀신이 있다고 한다. 자신이 평생 본 귀신보다 더 많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정말 위험한 귀신이면 그 자리에서 멍하니 가만히 지나갈 때까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조교가 자신에게 너 귀신이 보인다며? 하고 말한 순간에 근처에 있던 모든 귀신들이 고개를 돌려 자기를 쳐다봤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저주대행 아르바이트. 나는 2년 전까지 저주대행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회사는 심령 DVD 같은 걸 주로 만드는 프로덕션으로 업계에서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은 곳입니다. 그 외에도 부적이나 점술도구 같은 걸 통신 판매로 팔고 있고요. 지금도 잘 영업하고 있습니다. 내가 담당했던 것은 부두 계열 저주였습니다. 의뢰자에게 저주를 걸 상대의 손톱과 머리카락을 받은 뒤 부두 진흙 인형에 집어넣고 주문을 외우며 바늘로 찌르는 거죠. 모든 과정은 사진을 촬영해서 의뢰인에게 보고합니다. 요금은 3단계 플랜으로 나뉘어져 있고 나름대로 가격이 좀 됩니다만 3개월 이내에 효험이 없으면 전액 환불이 가능했습니다. 아마 70% 정도는 환불을 받아갔던 것 같네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2달 정도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3달째 되던 무렵부터 온몸에 심한 발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내부 장기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것이라는 진찰을 받았고요. 그 무렵부터 내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키우고 있던 고양이가 나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뭐 원래부터 그렇게까지 부침성 있는 녀석은 아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수족관에 키우던 열대어들이 전부 죽어서 둥둥 떠있던 적도 있습니다. 뜰에 있는 나무 한 그루가 말라 죽고 주변에는 바퀴벌레나 파리 같은 벌레가 드글드글했고요. 한 번은 책을 열었더니 큰 지네가 한 마리 끼어있던 적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집이 외곽 쪽 동네에 있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부터 아버지의 모습이 점차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50대로 꽤 엄격한 회사에 다니십니다. 그런데 새벽 3시가 넘으면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서 돌아오시는데 손이 진흙투성이인데다 손톱 안까지 흙이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게다가 큰 소리를 내면서 나가는데도 아침에 물어보면 어디 나간 적 없다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같이 살던 누나네 3살 난 조카가 자다가 배를 혼자 쥐어뜯어 피투성이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죄다 우연히 겹친 것이라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나도 그 무렵 매일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내가 방 침대에서 자고 있으면 7명의 사람이 나를 둘러싼 채 내려다보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일본식 잠옷 같은 걸 걸치고 나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내젓고 있었습니다. 이런 꿈을 2주가량 계속 꾸었습니다. 괴상한 일들이 이어지다 보니 자연스레 저주대행 아르바이트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에게 상담을 했더니 점을 보는 지인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영험하다기에 한번 만나보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죠. 아니나 다를까 저주대행 아르바이트 때문에 점점 나쁜 기운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히나 부두 계열 저주는 본인보다는 주변에 아끼는 것들에게 재앙이 몰린다고 합니다. 나를 꿈속에서 내려다보던 7명은 미사키라는 것으로 나를 지키는 7명의 조상인 것 같다더군요. 나는 일주일 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 거짓말처럼 이상한 일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발찌는 2달 정도 있다 나았고요. 그 후 추석날 가족끼리 근처에 있는 위패를 모신절에 성묘를 갔습니다. 후미진 곳에 있는 무덤 주위 흙이 유골함이 보일 정도로 마구 파헤쳐져 있었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